안녕하세요. 유람을 그리다 전시 도슨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유는 안녕하신가요? 명원박물관 기획특별전 첫 번째 파트인 유람을 그리다는 의림지, 구담, 사이남, 도화동도 이렇게 4개의 작품을 통해 충북 사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선비들의 유람은 휴식이자 세상을 읽는 다른 형태의 배움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삶의 형태가 다양화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를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본 전시에서는 4개의 작품을 통해 당시 선비들이 느낀 유람의 가치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곳 프롤로그에서는 당시 선비들이 유람을 떠나기 전에 지녔던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이 발달하여 휴대폰과 지갑만 있다면 어디든 떠날 수 있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기에 여러 채비가 필요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한 지도, 발을 다치지 않게 해줄 신발, 그리고 유람 기간 동안 다리가 되어줄 말의 안장 등 이러한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유람을 떠나기 전 선비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유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벽면에는 당시 단양의 모습을 담고 있는 여지도가 걸려 있고 오른쪽 벽면에는 우리가 유람할 4개의 작품의 실제 배경지인 위치가 담긴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비치된 리플렛에는 4개의 작품을 여행하는 동안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의림지의 연못을 모티브로 삼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의림지 연못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잉어들의 모습을 보며 과거 의림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습니다. 이방훈이 종이에 그린 의림지의 모습이 현대의 감각을 더해 제작된 모션 그래픽 영상으로 변환되어 디지털 매체에 상영됨으로써 조선 후기 작품이 현대 우리에게 스며들어 감상되도록 합니다. 영상과 함께 흘러나오는 고요하고 먹먹한 음향은 감상자로 하여금 물속에 있는 듯한 경험을 주어 더 깊은 감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을 감상하며 본격적인 유람을 시작하기 전 현실에서 벗어난 차분한 마음으로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시실 연못을 머금고 도슨트를 맡은 이지호입니다. 다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의림지는 고대에 축조된 저수지입니다. 용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아 가뭄과 침수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해 왔습니다. 제천의 옛 지명인 내토와 충청 경기도를 일컫는 호서지방이라는 별칭 모두 의림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의림지에 위치한 정자는 과거 선비들의 풍류의 장소였으면서 현재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연못 주변에 산과 나무를 청록색으로 채색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연못을 그림의 중앙에 배치를 하여 화면을 꽉 차게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정선의 화풍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2실인 산을 긋고입니다. 제1실에서는 물의 공간, 연못의 공간을 담고 있다면 제2실에서는 산의 공간, 특히 절벽의 공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저희가 전시할 작품들은 구담도와 사이남이 있고요. 구담도와 사이남 모두 풍경 가운데 우뚝 솟은 절벽의 풍경을 잘 묘사한 작품들입니다. 먼저 구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담도는 강물에 비친 바위의 모습이 꼭 거북이와 닮아서 거북이구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구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물 가운데 우뚝 솟은 구담의 모습은 꽉 웅장하고 꽉 차 보이는데요. 화가 이방원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내려 찍는 그 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묵법은 정묵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먹을 사용해서 먹을 한 층 한 층 겹겹 차례로 쌓아서 올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정경과의 대비를 통해서 다른 정경들은 수채화로 맑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담을 보며 지은 시문을 살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구담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상을 같이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사이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남은 단양읍에서 남쪽 8km 지점인 대강면 사이남리 쪽에 위치해 있고요. 수직으로 쭉 뻗은 암벽으로 다른 공간과 이질적인 느낌을 풍깁니다. 이방원은 이러한 사이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지면과는 달리 수직적 암벽을 돌기둥처럼 표현했고
다른 주변의 산 지형들을 낮게 표현하여서 사이남이 가진 고즈넉한 분위기를 표현하였습니다. 옆에는 사이남의 시문으로 이곳에 방문했던 선비들의 느꼈던 여유를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과 산을 지나 도착한 마지막 유람지는 신선이 논인다는 도화동입니다. 도화동은 청풍에 위치한 승경으로 이 장소가 옛날부터 무릉도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청풍강이 굽이굽이 펼쳐진 산의 절경과 평화로운 마을로 소를 타고 들어가는 농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무릉도원 같은 풍경이죠. 무릉도원이 현존하는 장소가 아닌 관념적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상하는 모습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이 무릉도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관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기로 했고, 이것을 전시장에 어떻게 담아낼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석하는 내용보다는 실제 옛날 사람들이 상상했던 무릉도원의 상징을 감각을 통해 느끼는 게 어떨까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깊은 산속, 계곡, 복숭아꽃 등으로 무릉도원을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복숭아꽃에 집중했습니다. 작품 명에 있는 도화동도 역시 복숭아꽃에서 유래한 거기도 하고요. 예전에 영국의 사진을 전시했던 다른 전시회에서 전시장 내부에 영국의 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를 보고 시간이 지난 지금에 어떤 사진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직도 그 향과 분위기는 이따금씩 떠올라요. 전시를 그저 관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전시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감을 통해 무언가를 감각적으로 체험했을 때 오래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릉도원의 상징인 복숭아꽃의 향을 전시 마무리에 가미해서 전시의 여운을 더 오래 느낄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유람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유를 찾으셨나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아름다운 명승지를 유람하며 풍경을 만끽하고 그 속에서 느낀 감상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유람한 작품들과 같이 아름다운 작품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 에필로그에서는 여유의 방이라는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를 유람하며 느낀 감상이나 영감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람을 마친 지금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기 전 이곳에서 유람의 여운을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이번 여행을 기록하고 추억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공간입니다. 벽면에 걸린 윈드 차임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이번 여행을 갈무리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추억을 이곳에 비치된 포토프린터기로 인쇄하여 벽면이나 나무에 자유로이 걸어주시면 됩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유람을 하며 느낀 감상을 짤막한 글이나 시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유람을 그리다 전시를 통해 선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군을 유람하는 동안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곳에서 되찾은 여유를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특별전 남겨진 순간, 시, 서, 화로 남다는 상공강산 참전수석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을 반기는 공간은 바로 프롤로그 남겨지다입니다. 이곳에서는 영상 상공강산 참전수석과 제16면에 실린 김양지의 발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작품을 통해 상공강산 참전수석이 어떠한 작품인지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02년 가을 청풍의 부사 안숙은 상공강산을 유람하였고 선비들이 배를 타고 논이는 순간, 산이 단풍으로 물드는 순간 등 유람에서 마주한 순간들을 다양한 시체로 풀어내고 다양한 서체로 기록하였습니다. 또 당대 유명 화가인 이방원을 불러 상공강산을 그리게 하였으며 자신의 지인인 김양지에게 이 서화첩의 제작 경위가 담긴 글을 받아 총 8면의 글과 8면의 그림을 담은 서화첩 상공강산 참전수석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이러한 과정, 즉 상공강산 참전수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앞으로의 전시를 감상하며 안숙과 이방훈이 어떤 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 또 그들을 종이 위에 어떻게 남겼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현대서군과 현대서군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서군의 산수는 기하고 배어났기에 그 아름다움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산이 많은 명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곳에 자리한 기암괴석과 막을 물이 흐르는 충청북도 지역의 선수는 뱃놀이하며 감상하기에도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사구는 단양, 영춘, 청봉, 대전입니다. 단양의 주요 명승지로는 도담, 상봉, 고담봉, 사이남 등이었습니다. 양주는 조선시대의 양준향으로 단양군 양주면 인대의 옛 행정구역입니다. 정봉은 푸른 바람이라는 뜻으로 경관이 수렴함이 의미합니다. 제전 1914년 행정구역 개변으로 정봉군 일원과 특사면 연계리가 제전군으로 평합되었고 1995년 제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현대 사군, 조선시대의 사군이었다면 현대에는 단봉 반경이 더욱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단양 반경은 하서남, 충성암, 상서남, 고담봉, 옥순봉,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양 반경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후기에 척착된 개념으로 이중 5곳이 사군에 포함되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현재 사군 디지털 영상 감사하세요. 남겨진 순간 2부 쓰다는 안숙이 아름다운 사군을 유람한 뒤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적은 시문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안숙은 사군을 유람할 당시 자신의 가문과 견문을 다양한 형태의 시로 읊고 각기 다른 서체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느꼈던 가문과 견문을 식구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씨체로도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일기를 작성할 때 기분에 따라 다른 글씨체가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이방훈도 안숙이 남기고자 한 사군 간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감상을 더 생생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훈과 마찬가지로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그가 왜 이러한 서체를 적용했는지를 시의 내용과 연결지어 바라보면 작품의 의미를 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서체를 가진 3개의 시문을 선정해 전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방훈의 유려한 서체 그리고 이를 통해 담으려고 했던 그의 가문과 견문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전시 구성은 전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패널, 도화동도 시문, 금병산도 시문, 구담도 시문 및 설명 줄패널, 미처 다 담지 못한 시문의 원문 및 해석본이 담긴 소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도화동도의 시문인데요. 휘갈겨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화동도 시문인 행초체의 오원율시 이수는 부영벽 아래 청풍강 주변에서 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유람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안숙은 이러한 모습을 행초체로 풀어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좋은 날에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흥겨운 느낌을 그대로 담아 손이 가는 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금병산도의 시문인데요. 방금 보신 것과 달리 굉장히 바르게 적었습니다. 금병산도 시문은 청풍관화 관련된 글로 관화에서 근무하는 관원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안숙은 칠원율시 일수에서 마을 이름이 청풍, 즉 맑은 바람이기에 바람 불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언어 유희를 나누며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관원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해서체는 앞에서 본 행초체보다는 정갈하고 단정한 느낌이 듭니다. 관원들이 평화로운 날에 언어 유희를 나누고 편히 놀면서도 그 본분은 잊지 않은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구담도의 시문인데요. 구담도의 시문 중 칠원고시 일수는 구담과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는 느낌을 담고 있고, 행서체 칠원율시 이수는
뛰어난 구담의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숙은 칠원고시 1수에서 창하, 원령, 윤지를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창하는 같은 노론계 인사였던 이윤영이 만든 정자 창하정을, 원령은 이인상의 호, 윤지는 이윤영의 자를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군 곳곳을 유람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바위에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러 많은 후대가 방문하였는데 그중 한 명이 제작자인 안숙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대의 풍요와 함께 구담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었지만 선대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자유로우면서도 정갈한 행서체로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그의 감흥을 가장 잘 표현한 서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는 어떤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게시된 소책자의 도화동도, 금명산도, 구담도의 원문과 해석본을 보신 후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이방원의 화풍을 감상하실 수 있는 3부 그리다입니다. 1부에서 현대의 사군, 2부에서 조선의 사군을 본 안숙의 감흥을 감상하셨다면 이번에는 그 감흥을 바탕으로 조선의 사군을 재현한 이방원의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등석도, 금병산도, 도담도, 수렴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조선의 화가들은 우리의 산과 강을 산수화로 남겼습니다. 산수화에는 실경산수화와 진경산수화가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화가가 본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실경산수화는 본 것 그대로를 표현하는 말 그대로 실제하는 풍경을 그려내는 산수화입니다. 이에 반해 진경산수화는 화가의 기억 속에 남은 풍경을 새롭게 해석하여 화가 자신만의 화풍으로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원은 몰락한 양반가 출신으로 선비화가이지만 직업화가적인 면모도 보였던 화가였습니다. 그의 화풍에서 주목할 점은 절충적인 화풍을 구사하였다는 것인데 여러 선배 화가의 화법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적인 화풍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의 그림의 대표적인 특징은 색채가 맑고 아기자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방원의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등석도입니다. 평등석도는 평등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등석의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5개의 반석 위에 갓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는 나룻배의 주모와 뱃사공 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은 짙은 먹을 활용하여 그려냈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갈색, 녹색, 청색 등을 활용하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내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병산도입니다. 금병산도에는 청풍 관화와 한병루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누각 안에는 관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고 정원에는 학과 사슴의 모습, 농부의 모습도 보입니다. 붉은색과 녹색을 사용하여 매우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직업화가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도담도는 도담 삼봉과 성문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산에는 녹색, 물에는 청색을 짙게 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도담 삼봉과 성문은 실제로는 다른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 속 장면은 이방원이 도담 삼봉과 성문을 한 화면에 담기 위해 재구성한 장면입니다. 화가의 기억 속에 남은 풍경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하는 진경산수화의 중요한 축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렴도입니다. 수렴폭포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 폭포가 쏟아지는 장면이 화면에 꽉 차 있습니다. 폭포 옆 중간 바위에는 더위를 피하는 선비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왼쪽 상단에 위치한 석탑과 암자는 보강암으로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폭포가 화면에 꽉 찬 구성과 함께 길쭉한 소나무의 표현이 잘 어울려 운치를 돋우고 있습니다. 3부의 마지막은 사군강산을 그린 다른 작품을 아카이빙한 영상 또 다른 사군강산입니다. 이방원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에게 있어서도 조선의 사군은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김홍도를 비롯하여 윤재홍, 김윤겸 등 당대의 화가들은 어떻게 사군을 표현하였는지 앞서 보신 이방원의 그림들과 비교하여 감상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에 더하여 진경산수화와 이방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책자로 준비하였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군강산 참선수석은 안숙이 자연 풍경을 보고 그 광경마다 알맞은 시를 쓰고 그 시를 바탕으로 그려진 이방원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서첩입니다. 여기는 영상실입니다.
완성하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저희 전시의 1부부터 3부까지의 내용을 총망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부 보다, 2부 쓰다, 3부 그리다라는 파트를 보시고 오신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영상입니다. 각각 다른 내용을 합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첫 장면은 여러 자연 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안숙이 바라본 풍경은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글을 쓰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연 풍경을 보고 글을 쓰는 안숙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이방훈의 그림들입니다. 각 그림에서 두드러지는 포인트들을 연결해 사군강산 참선수석의 작품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파트는 사군강산 참선수석의 구성 순서를 보여줌으로 끝납니다. 안숙은 자신이 감상하였던 조선의 풍경을 눈으로만 담기엔 아쉬운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방훈은 그 시를 바탕으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장소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멋진 광경으로 남겨져 있는 장소를 그림으로 완성하여 남겼습니다. 이 전시의 가장 마지막 공간인 에필로그 남기다입니다. 프롤로그 남겨지다부터 1부, 2부, 3부를 지나오며 서화첩이 만들어진 과정을 감상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군강산 참선수석을 통해 당시의 필체와 화풍, 당시의 경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서화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안숙과 이방훈이 그 순간들을 남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당시의 화풍, 필체, 경치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방훈과 안숙처럼 글과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거나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순간을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남겨진 순간은 언제인가요? 또 어떠한 순간들을 남기고 싶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질문지 카드에 답하며 여러분들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또 남겨진 순간들을 감상하는 활동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장 아이콘의 모양으로 익숙한 플로피 디스크가 있는데요. 플로피 디스크는 일종의 보조 기억 장치로 1990년대까지 가장 널리 사용된 저장 장치입니다. 질문지 카드를 이 봉투에 넣으면 여러분의 순간을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활동은 당신만의 사군강산을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스티커를 지도 위에 붙여 당신만의 사군강산을 표시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들의 사군강산은 어디인지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